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똑똑한 민족은 언제든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불곰 사업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기술을 전수할 때 본의 아니게 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방산 기술이 발전할지 예상 못했을 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때 기술을 쉽게 주지 않지요. K3의 주포는 130mm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전열화학포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에드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소형 발전기 혹은 대용량 플러스 안정성 배터리, 여기에 더하여 고속탄체의 마찰력을 이겨내 내마모성의 주포 등등 근미래에 해결하기 힘든 기술적 난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험적 수준에선 지금도 가능하지만 전력화하기엔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고 다음은 기사의 내용이다. 한국이 결국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의 명품 전차인 K2 흑표 전차를 비롯해 FA-50경 공격기, K9 자주포 등 22조 원 규모의 대량 구매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우시 보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현지 주간지 CHCAC와 인터뷰에서 올해 중 한국제 최신의 전차 1000유닛이 인도될 예정, 총 180대의 탱크 K2 흑표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 폴란드는 순차적으로 총 1000대의 K2 전차를 수입할 예정인데요. K2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00여 대의 K2 전차를 국내 공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300여 대의 전차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키로 했습니다. 전차 수요만으로 최소 17조 원 규모로 이번 계약은 단일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다가오는 27일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 1000대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모유를 체결하기로 하였는데요. 업계에선 절충교역이 없는 폴란드의 특성상 이번 MOU가 사실상 계약 체결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200개 이상의 전차를 지원해 전력상 큰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에 최신의 3.5세대 전차를 도입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그 후보로 거론되었던 것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한국의 K2 흑표 전차, 그 가운데 K2 전차가 유력을 넘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최신 전차인 레오파르트 2A7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가격은 13 수준으로 확고한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올 초 노르웨이 전차 수주 사업에서 K2 흑표와 레오파르트 2A7이 동시에 설원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K2 흑표 전차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K9 자주포를 운용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한국제 기갑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유압식 서스펜션에서 작동 중 열이 발생해 바퀴와 궤도에 달라붙는 눈과 얼음을 녹여 기동성과 조작성을 높여준다. 기계공학 관련 매체 머시너리 루브로케이션에 따르면 유압식 장비는 압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유압 오일의 적정 온도는 82도 이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에 탑재된 유압식 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적정 온도의 열이 눈을 녹이고 주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는 K9 자주포와 수주 경쟁을 펼쳤던 독일의 PZH-2000이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혹한 실험에서 주행 도중 멈추는 등 작동 오류로 K9에 패한 바 있고 PZH-2000과 레오파르트 2 전차 모두 유압식이 아닌 토션바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소식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독일이 폴란드의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링타우시 프로그램 아직까지 일대도 보내지 않아 폴란드는 신뢰를 저버렸다며 독일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도 있어 독일이 수주를 따내기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경쟁 후보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이미 수년 전부터 들여오기로 했으나 현지 공장 생산 차질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한다고 밝히면서
납기가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죠. 사실상 나토 군사 표준을 따르면서 성능과 가격 및 납기 일정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당국과 폴란드 정부,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에서 K2 전차에 대한 기술 이전에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무기 수출 같은 경우 도입 대수와 계약 체결 규모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까지 해주면서 계약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미 K2 흑표 전차의 기술은 15년 전 당시에 터키, 현 튀르키예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터키에 이전한 흑표에 A급 핵심 기술이 엄격한 수출 제한 품목임에도 터키가 한국의 전차 제작 기술을 뒤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기술 수출을 합의했는데요. 국방 관계자는 A급 기술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터키가 전차를 생산 배치하는 2017년 이후엔 한국이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게 돼 터키에 기술 역습을 당할 기회나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후 터키의 방산기업이 흑표 기술을 토대로 알타이 올테이 전차 개발하기로 하면서 2011년 시제품을 공개하며 2015년 실전 배치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전차 구동의 핵심인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 공급 차질로 아직까지도 대량 생산에 이르지 못한 지경입니다. 터키가 자체 개발이란 거대한 벽에 맥없이 무너진 셈인데요. 특히 면허 생산 정도의 경험을 가진 터키가 서구 최신의 전차와 동등한 전차를 개발하려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심지어 자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에게 무분별한 수주 경쟁을 촉진시켰으니 개발 난항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산업체의 덩치가 큰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이나 아니면 한국처럼 어느 정도 방산, 업계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된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할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방산업체의 규모와 기술력이 미미한 방산 후발 개도국이 유치기업 보호 없이 경쟁만 부추기면 안정적인 기술 축적과 연구개발 투자 환경 보장되지 않게 되죠. 예를 들면 국방비가 튀르키예와 비슷한 100억 달러 정도인 싱가포르는 방산업체를 ST 엔지니어링으로 총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중인데 튀르키예의 경우 전차 엔진 생산 입찰에만 5개사가 입찰할 정도로 영세 업체가 난립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폴란드와 터키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일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은 K2 전차의 후속인 K3 차세대 전차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대 모델의 대량 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대의 판매와 별개로 기술이 전유할 라이센스 및 대당 생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K3 전차의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K3의 개발 과정에서 가시적인 로드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4일 해외 군사 매체 아미레카네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의 개념을 최근 구체화하여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유무인 전차로 현존 어떤 주력 전차들과도 비교를 거부하는 첨단 전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형부터가 나 다른 세대 전차다라는 포스가 뿜어져 나오는 K3 전차는 능동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디펜스의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에도 탑재된 체계이죠. 새로운 전차의 표준 장비는 C5IS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기상 조건에서 주야간 전투작전을 위한 차세대 통신 및 감시 장비가 장착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K- 전차의 주포인 120mm 활강포가 전열화 하포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 하포는 그야말로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열화 하포는 뇌관 및 장액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사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실험에 성공한 레일건이 아닌 전열화 하포를 K3의 주포로 선택한 것은 극강의 파괴력 때문인데요. 전열화 하포는 레일건과는 달리 고폭탄을 쏠 수 있는데 음속의 운동에너지와 함께 고폭발을 일으켜 그야말로 미친 화력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추가 무기는 포탑 내부에 숨길 수 있어 스텔스 효과도 극대화하게 되는데요.
그 추가 무기는 K3의 후미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VLS 수직 발사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VLS가 K3에 탑재될 경우 기존 전차의 개념에서 MLRS 다연장 로켓처럼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로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 20일 방위사업청이 기동무기 체계의 수소연료전지 추진 체계와 경량고 강도, 장갑의 확보 전략 및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K3 전차의 연료 체계가 수소연료로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군사적 측면에서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추진 체계를 기동무기 체계에 적용할 경우 디젤 엔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소음으로 인한 정숙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스텔스 전차, 다양한 탑재 체계의 활용 등 전차의 다양한 형태로의 운용 및 진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차세대 전차답게 당연히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 K2 수주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K3 전차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놀라운 발표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한 다음 날인 6월 1일, EU는 예상치 못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EU의 제재로 인해 동결되었던 대폴란드 EU 기금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제되었고,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 47조 원 기금을 지원하기로 승인한 것인데요. 명목상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코로나19 회복기금이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다음 공격 타깃이 될 폴란드를 보호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47조 원이란 막강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폴란드는 본격적인 무기 구매에 나서고 있는데, 부와슈차크 장관은 한국의 K2 표전차 이외에도 FA-50 경공격기와 곡사포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중대에 해당하는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첫 항공기는 내년에 폴란드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곡사포는 K9 자주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총 사업 규모 2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계약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지난 6월 첨단 방위 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방위 산업을 착수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원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주포 전차 장갑차 훈련기 잠수함,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방산 역량에 해외 외신들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기적이 아닌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기술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K3 전차는 정말 끝장나게 만드네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으나 만약을 대비해 계속해서 자주국방력을 키워야죠. 더군다나 인접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들 뿐이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위상이 돋보는군요. 한국이 도약하는 에너지와 국운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군사무기 개발국으로, 생산국으로 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잠 못 자고 땀 흘리며 도전하는 모든 애국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후방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